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문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117대 의회 첫 번째 대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미 하원이 현지 시각 19일 북한에게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렉 스튜비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1월 19일 의회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푸에블로호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스튜비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북한이 1968년 푸에블로호를 납포하고 승조원을 구금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당시 납포한 푸에블로호는 당장 억류를 해제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동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하고 승조원 8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 11개월간 억류했다가 풀어줬는데요. 승조원은 석방했지만 선체는 대동강변으로 옮겨 온 뒤에 체제 선전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푸에블로호를 아직도 현역함 목록에 올려두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푸에블로호가 미국에 돌아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968년 이 무렵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푸에블로호 미국의 통신 감청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NLL 북쪽으로 훨씬 올라가서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던 이 푸에블로호 통신 감청함이 북한에게 납포돼서 끌려갔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82명의 승조원 11개월 만에 풀려났지만은 그 11개월 동안 그 엄혹한 냉전식에 많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북한은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갖다 놨는데 그 대동강변은 바로 이 19세기에 제네럴 셔먼호가 와서 불탔던 바로 그 자리 옆에다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깨버렸고 그리고 그 깬 자리에 다시 미국을 깨서 뺏어온 이 군함을 갖다 놓으면서 대미 항전 의지 그리고 대미 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과시 이런 것들을 해오는 체제선전장으로 활용을 해왔죠. 그런데 1968년에 울진 삼척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열사 어린이 이런 사건들 정말 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그 시기인데 미국은 이 푸에블로호를 지금 50여 년이 지난 이 마당까지 현역한 목록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리타이어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현역한 목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역함 내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 의회가 미 하원에서 이걸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안으로 의결될지는 아직은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발의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에게 던지는 미국의 선전포고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하라라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들어줄 수 없죠. 왜냐? 작년에 이 푸에블로호 승조원 가족 일부인데 이제 상당수예요. 46명의 가족이니까 82명 중에서 이들이 북한 정부를 향해서 6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푸에블로호를 돌려주게 되면 이 소송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왜냐? 자기네들이 강제로 뺏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돌려주기도 힘들고 또 이런 소송전 하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원비어 판결 내용도 있고 또 일본에서도 지금 그 강제 납북자 가족들이 또 북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그런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중국이 부상을 할 것 같다. 바이든 때문에 라는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북한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한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미국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한국 정부의 그릇된 대북 정책에 대한 맹폭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까지도 대화의 신호로 오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VOA가 22일 특집 기사를 통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VOA는 민주당계 대북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현재 한국 대통령의 대북관과 인식은 대단히 놀랍고 위험하다라며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 인터뷰에 나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모든 가용 정보는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의 대통령은 이러한 정보를 반대로 해석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다. 놀라울 뿐이다. 라고 전하며 김정은은 여러 차례 핵무기와 미사일을 안보 필수 요소로 보고 2차 보복 타격 능력 확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발언을 다 읽어봤다. 분명한 비핵화 의지로 읽힐 만한 신호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핵 역량을 강화해서 완전한 핵 보유국 자격으로 미국에 맞서겠다는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라며 한국 정부의 그릇된 인지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시 대통령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준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모든 분야에서 위반했다. 똑바로 보라. 라고 꼬집었는데요. 당파를 초월한 미 전문가들의 성토를 보며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 분야에서 미국의 새 정부와 우리 정부의 험난한 미래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좀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주당 정부일 때 북한이 오히려 더 힘들었죠.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공격하려고 했었고 당시 지금 전쟁 기념관으로 쓰고 있는 이제 계룡대로 육군본부가 옮기고 나서 이제 빈터였는데 거기에 천막들이 가득 들어왔어요. 미 본토에서 온 전쟁지휘용의 부사관들이 당시 가득 전쟁 기념관, 현재 전쟁 기념관 용산에 있죠. 그 마당에 잔뜩 수천 명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미군 장교들이 지금 소공동 롯데호텔을 비롯해서 그 일대에 2,000명이 본토에서 들어온 장교들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전쟁하려고 했었죠. 그걸 이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경수로 된 원자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무마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회고를 했던 적도 있죠. 어쨌든 그 클린턴 시절에 북한을 진짜로 때리려고 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오바마 행정부 최말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던 시그널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쟁 나는 줄 알고 진짜 집에 전쟁 비축물자를 구비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당 정권은 북한하고 대척점이 많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 이런 거 지난 트럼프 정부 때도 민주당에서 왜 인권 문제는 터치하지 않느냐 하고 계속 어필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하고 북한하고는 안 맞아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냐, 정말 이 과감하게 한번 해낼 수 있는 성향이냐에 따라서 전쟁을 진짜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때립시다.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계속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지나온 역사입니다. 저는 그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장병들 넘어오라.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전방지역에 북한 급변 사태 지금 갑자기 몰려올 것 같은데 난민들 수용해야 되니까 10만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막사 지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야, 이거 진짜 협의가 다 돼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좀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징후하고 다 연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화염과 분노가 1년 동안 계속 그 탄력을 받아서 진행됐던 거였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면 화염과 분노가 실제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이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아니 김정은이가 분명히 2차 타격 능력, 즉 이제는 이 핵미사일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ICBM뿐만 아니고 SLBM도 봤지 않습니까? 아주 사거리 연장이 된 그런 다탄두 SLBM까지 보여주고 그런 2차 타격 능력 그리고 이제 전술핵 무기까지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런 거에다가 전술핵 무기까지 다량 얹어서 한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하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 이게 도대체 해석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죠. 그 어이가 없는 건 미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브루스 베넷 박사 이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 까먹은 것 같은데 비핵화는 핵무기 폐기뿐만 아니고 핵 제반 시설, 핵 농축 시설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이 모든 것을 폐기해야 되는 게 비핵화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시그널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냐라고 브루스 베넷 박사는 흥분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김정은은 북한은 사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에 대해서 정권력에 환장한 치매 걸린 늙은이, 미친 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거 사실은 뭐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분노가 북한에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런데 북한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말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미 국무부에게 이런 황당한 평가를 듣는 이 상황 이게 과연 정상이냐 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